트럼프 취임 100일을 맞이한 오늘의 증시, 일단은 긍정적인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3대 지수 추가적인 지수 상승이 나오면서 다우와 이 S&P 500 같은 경우는 오늘 기준으로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이 무역 완화 기대감이 일단 시장에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증시 분위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헤드라인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주요 경제 지표가 대거 발표가 된 만큼 경제 지표부터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 5년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6개월 동안의 경기를 미리 예측해볼 수 있는 지표 또한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오면서 현재 컨퍼런스 보드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사실상은 경기 침체에 가깝다라는 평가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장 안에서는 관세라던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소비자들의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됐던 다른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졸지 보고서죠. 고용 쪽의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시면 6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간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기업들이 고용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기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고용 쪽의 데이터도 계속해서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역과 관련된 데이터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교역 적자 같은 경우는 1,620억 달러 기록을 하면서 전월 대비는 9.6%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수입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증가폭을 이어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기업들의 발빠른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공개됐던 경제 데이터들 좀 한 줄로 평가를 해보자면 경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악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 백악관에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직접 이야기를 전해왔고요. 부품 관세 앞으로 2년 동안 일부 완화의 조짐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15% 정도의 관세를 좀 면제해주는 크레딧 제도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머스노 5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여전히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우려의 시각이 팽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제가 최선의 시나리오 자체는 완만한 침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기 침체 없이 올해를 마무리 짓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소프트 데이터만 부정적이고 하드 데이터 나름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4월부터의 데이터들이 조금씩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 안에서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들의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마존과 관련해서 간밤 좀 화제가 있었습니다. 관세 표기 가격제를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먼저 공개가 됐는데 백악관에서 강하게 비판하자 해당 내용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대변인이 직접 아마존과 관련된 브리핑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Take this since I just got off the phone with the president about Amazon's announcement. This is a hostile and political act by Amazon. Why didn't Amazon do this when the Biden administration hiked inflation to the highest level in 40 years? And I would also add that it's not a surprise because, as Reuters recently wrote, Amazon has partnered with a Chinese propaganda arm. So this is another reason why Americans should buy American. It's another reason why we are onshoring critical supply chains here at home to shore up our own critical supply chain and boost our own manufacturing here.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서 이제 수입해오는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통해서 관세로 인해서 가격이 얼마큼 올랐나를 직접 표기하는 방안을 아마존이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다만 불편함을 느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아마존 CEO에게 전화까지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 사건은 일단락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변동성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컨퍼런스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나 AI와 관련돼서 새로운 소식을 들고 왔죠. 음성 대화도 가능하고 개인화도 가능한 AI 앱 출시를 했는데 챗 GPT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메타의 라마라는 기술을 중점으로 새로운 AI 앱 출시가 됐는데 앞으로의 트래픽량이 어떻게 따라주냐에 따라서 메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했던 GM, 구체적인 좀 실적 내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자동차 가격 인상을 앞두고 먼저 자동차를 많이 샀다라는 데이터, 앞에서 다른 경제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본 바가 있었죠. 이런 선구매 행렬이 이어지면서 일단 다행히도 1분기에 매출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본인들도 직접적으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언급을 하면서 당분간은 주가 변동성을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내놨고요. 월가에서도 일단 GM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40% 정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2분기와 3분기에 대한 실적은 계속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실적 발표를 합니다. 월가에서는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나마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중국발 이슈로 인해서 애플의 가격 출렁임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애플 실적도 저희와 함께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와 관련된 리포트 내용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구간 대비해서 무려 40% 넘게 가격 하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좀 부정적인 리포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머스노 5 시간 통해서 해당 부분도 구체적으로 함께 점검을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은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도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무리 지었습니다. 간밤 뉴욕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3대 지수는 상승을 한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92% 하락했습니다. 이 소비자 신뢰 지수는 팬데믹 초반 수준인 86까지 하락했고요. 이 기대 지수는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구인구직 보고서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경기 둔화 우려를 다시 부각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 하락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이 정책 측면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완화 행정명령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산 부품 비중이 85%를 넘으면 관세를 면제하고 일부 완성차에도 환급이 가능해지는 구조로 미국 내 리쇼어링과 고용 확대를 목표로 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자동차 및 부품 관련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산 에탄에 대한 관세 면제를 발표하며 미중 갈등 완화 기대도 높였습니다. 이 장마감 직전에는 이 상원의 관세 폐지 결의안 표결 소식까지 전해지며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보면은 지표는 약하였지만은 정책 기대감이 단기 반등의 트리거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이 경기 둔화 신호는 여전히 유효한 만큼 리쇼어링 수혜 업종과 정책 관련 종목 중심의 선별적 접근 그리고 실적 발표 흐름에 따른 기술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관세 발표와 함께 어떻게 보면은 좀 무역 긴장감이 완화되고 있는 시그널은 나오고 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좋겠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럼 오늘 안에서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이슈들 어떤 것들이 가장 눈에 들어오셨을지도 궁금한데 어떤 부분들 오늘 집중해 보셨나요? 네, 관세 완화 기대와 금리 인하 전망이 부각되면서 주요 종목들이 테마별로 뚜렷한 흐름을 전일 미국 시장에서 보였습니다. 먼저 이 테슬라는 미국산 부품 사용 비중이 높은 점이 부각되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완화 행정명령 수혜 기대에 2.15% 상승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포드, 앱티브, 마그나, 리어포퍼 등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주는 혼조세였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장 초반 화웨이 이슈로 약세를 보였지만은 실적 기대감에 반등했고 TSMC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NXP 반도체는 CEO 사임 소식으로 6% 급락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체적으로 0.9% 하락 마감했습니다. 빅테크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메타는 AI 앱 주식 소식에 애플은 필수 소비재 역할과 정책 기대감에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성과 기대에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소비와 리츠 업종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아메리칸 타워, SBA 커뮤니케이션 등 데이터 센터 기반 리츠주는 통신 인프라 수요 확대 기대에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주는 혼조를 보였습니다. 핀도더, 알리바바는 관세 수혜 기대에 상승한 반면에 샤오펑, 니오 등 중기 전기차주는 아직 부진을 했습니다. 금융주는 웰스파고의 자사주 매입 발표를 계기로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이어갔고 유틸리티와 헬스케어 등 방어업종도 견조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시장에선 비자가 3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요. 스냅은 실적 발표후 다음 분기 가이던스 처리로 13% 급락하며 투자 심리를 다소 위축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은 정책 기대와 업종별 수급에 따른 명확한 차별화를 보였으며 관세 수혜주와 성장 섹터 중심의 선별적 접근이 유효한 장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업종별로의 분위기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국내 증시 출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국내 증시는 이제 기관 수급 안정성과 글로벌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고요. 이 간밤에 미 증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진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완화 조치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 마감을 했죠. 특히 이 자동차 부품 관세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 이 소프트웨어와 리츠 업종도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한국 증시는 관세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서 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을 했었고요. 수급을 보면은 기관은 3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가며 시장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수급도 재유입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테마 순환매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력설비, 원자력, 바이오, 보안 관련 섹터가 강세를 보일 수 있고요. 수급이 몰리는 종목 중심으로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수급 회복 여부가 코스피 주가 상승의 핵심 변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와 주요 경제 지표, 특히 ISM 제조업 지수와 고용 지표에서 긍정적 시그널이 나와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테마주 중심으로 탄력적 매매를 유지하고요. 중기적으로는 기관 매수세가 집중되는 저평가 우량주와 정책 수혜주에 대한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일부 방어 업종 비중을 높이거나 인버스 상품을 활용한 리스크 전략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 한국 증시는 기관 수급과 정책 기대를 바탕으로 반등을 시도할 전망이지만은 외국인 수급 전환 여부에 따라 상승 탄력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선별적 매매가 필요한 하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국내 증시도 테마성 장세가 펼쳐질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의 수급 당황에 따라서 국내 증시 안에서의 방향성 엇갈릴 수 있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시간 외에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17%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일부 고객사들이 구매를 현재 지연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적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락하고 있는 소식 함께 챙겨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중에 변동성을 보였던 종목들과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김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1분기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장에는 주가의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아마존부터 그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관련된 가격 인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대기업의 적대적이고 정치적 행위라고 말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후에 아마존이 주요 웹사이트가 아닌 저가형 아마존 하울 웹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은 목요일에 장을 마감한 후에 실적 발표를 예정해 두고 있는데요. 월간은 매출 1,425억 달러에 주당 순이익 1.35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요일에 장을 마감한 후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투자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모멘텀과 클라우드 사업 강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인한 거시경제적 혼란과 불확실성을 견뎌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월가는 매출 684억 달러에 주당 순이익 약 3.22 달러를 예상하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8.8%와 10.6%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스도 수요일에 장을 마감한 후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매출 413억 5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약 5.22 달러를 예상하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1%, 13%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성장 동력인 광고 사업과 새로 출시한 독립형 AI 비서 앱이 실적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어서 1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1분기 EPS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매출도 전년 대비 2% 하락했지만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코카콜라 최고 경영자는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에도 고객의 구매가 감소했지만 관세의 전반적인 영향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0.78%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제너럴 모터스로 넘어가겠습니다. 1분기 실적에서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분기별 현금 배당금을 증액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오전 거래에서는 관세로 인한 전망이 어두워졌다면서 실적 가이던스를 철회하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에 대해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관세 중에 가장 높은 관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하는 조항을 발표하면서 관세에 대한 불투명함이 걷어지며 낙폭을 회복했습니다. 마지막에 0.64%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포티파이 보겠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회사 스포티파이는 가입자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상회했지만 투자자 심리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2.48%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 계속 실적 발표한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약회사 화이자가 비용 절감 계획 확대를 발표하고 1분기 이익 예상치가 월가를 상회하자 주가는 3%대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화이자는 코로나 백신 매출 추가로 감소하면서 매출이 감소했는데요. 2025년 전망치는 유지했지만 관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3.84%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아스트라제네카로 넘어가겠습니다. 1분기 핵심 이익이 21% 급증했고요. 매출도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럼에도 EPS는 예상치를 상회하며 주가 2.25% 상승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전립선암 치료제 연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네, 다음은 스타벅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장을 마감한 후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과 EPS 모두 실적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수익 또한 전년 대비 40% 감소했는데요. 여기에 매출은 전년 대비 3% 증가했지만 이 매출 모두 신규 매장에서 나온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총 1.13%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칩 제조업체 NXP가 주가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에 오후 거래에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재고 수준이 상당히 증가했고 또 CEO가 연말에 은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주가가 급락한 건데요. 주당 순이익은 월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지만 그럼에도 6.94%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최대 태양광 업체 퍼스트솔라입니다. 퍼스트솔라 역시 1분기 실적에서 매출과 EPS 모두 기대치를 하회하며 2.48%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은 크루즈 운항사인 로얄 캐리비언입니다. 이익과 기대치는 상회했지만 매출은 소폭 미달하면서 0.12%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계속 실적 발표 어땠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결제 회사 페이팔은 EPS에서 깜짝 호조를 보였습니다. 월가의 기대치보다 15%가량 상회한 건데요. 여기에 매출은 기대치를 하회했고요. 이런 엇갈린 실적 발표에서 연간 전망은 유지했습니다. 총 2.14% 상승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은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좋은 실적을 넘어서 의미 있는 기록을 냈는데요. 전년
전년 대비 33% 매출이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서 6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CEO는 이에 대해 80만 명의 신규 회원과 빠르게 확장하는 대출 플랫폼, 그리고 수수료 수익의 대폭적인 증가에 힘입어서 이런 1분기 실적을 낼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36% 증가했습니다. 네, 다음은 우드워드 보겠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면서 제조업 주가가 2% 상승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연간 실적 전망치와 매출 전망치 모두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 1.86%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간밤에 이슈 있었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UPS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EPS와 매출 모두 월가의 기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슈가 있었는데요. 화요일에 아마존과의 거래 축소로 인해 올해 약 2만 개의 일자리를 감축하고 또 70개 이상의 시설을 폐쇄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0.37%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양자 컴퓨팅 기업 D-Wave 퀀텀입니다. 캐리스테일에서 공매도 리포트를 D-Wave 퀀텀에 대해서 냈는데요. 그 골자는 D-Wave가 자랑하는 양자 어닐링 기술은 사실 쓸모가 없고 다른 회사들은 이미 버린 기술이라고 밝히면서 D-Wave 퀀텀 주가 5.02% 하락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힘센 허스 헬스 보겠습니다. 요새 세간의 집중을 받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힘스의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혀지면서 24.23% 대폭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오늘 꼭 알아야 할 이슈 5개 머스트노 5로 이어지겠습니다.